민준영, 박종성 대원이 현지에서 화장을 마쳤습니다. 두 산악인의 유해는 내일 고향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발굴 유물을 전시하는 통합형 수장문화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빠르면 2025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독립운동가 정승만 선생의 고향에서는 해마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있는 정승만 선생과 덕신학교를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5명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히말라야의 직지 루트를 개척하려다 실종된 후 10년 만에 발견된 고 민준영, 박종성 대원의 화장이 현지에서 엄수됐습니다. 히말라야를 밝히는 직지의 별이 된 두 산악인의 유해는 내일 고향의 품에 돌아옵니다. 조상욱 기자입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히운출리봉에 직지 루트를 개척하려 한 고 민준영 대장과 박종성 대원. 빙하가 녹으면서 10년 만에 발견된 두 산악인의 시신은 네팔의 한 사원에서 유족과 동료 산악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장됐습니다. 젊은 산 사나이들의 운명에 장례는 비통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온전한 상태로 시신이 발견됐고 석별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된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 들어나서 찾은 건 행운이다. 지금 만약에 못 찾았으면 심하게 부패되고 바로 태양과 햇빛에 의해서 사그러질 수도 있다.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부검이는 얘기했어요. 두 산악인은 같은 밧줄에 서로를 묶고 산을 오르는 자일 파트너였습니다. 생사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선 친형제보다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발견 당시에도 불과 20m 간격으로 같은 밧줄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미뤄 함께 사고를 당한 후 빙하 속에 갇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이 워낙 저희 대원 중에서도 가장 특출난 등반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는 북서벽,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곳을 도전을 하신 거고. 추모 행사는 유해가 도착하는 내일 오전 10시 청주 고인쇄 박물관 추모 조형물 앞에서 거행됩니다. 두 산악인은 영면했지만 직지를 세상 가장 높은 미지의 세계에 올려놓으려 했던 그 순수한 열정만큼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뿔뿔이 흩어질 처지에 놓인 청주 테크노폴리스 발굴 유물을 우리 지역에서 전시할 수 있는 통합형 수장문화관이 건립 추진됩니다. 청주의 뿌리를 밝혀줄 역사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개발 과정에서 쏟아진 유물은 10,000점이 넘습니다. 마한 시대를 중심으로 청주 역사를 새로 쓸 유물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박물관의 공간이 부족해 6개 발굴기관에 나눠 임시 보관 중입니다. 이후엔 타시도 박물관에 보내야 할 처지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유물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수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통합형 수장문화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통합형 수장문화관은 어린이 박물관과 수장형 박물관을 함께 꾸미는 개념입니다. 수장형 박물관에서는 기존의 폐쇄형과 달리 관람객이 보관 중인 유물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청주박물관에 있는 유휴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늘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어떤 신속한 공개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그러한 어떤 수장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도종환 국회의원은 문화체육부와 문화재청 등의 통합형 수장문화관의 필요성을 설득해왔습니다. 최근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면서 빠르면 2025년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얻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고요. 내년 예산에 25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장고 확보라는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면서 베일에 가려진 청주 고대사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어제 광복절 기념식에 독립운동가인 정순만 선생의 외손들이 참석해 화제가 됐는데요. 정순만 선생은 지금의 청주시 옥산면, 범위를 좀 더 좁히면 덕촌이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이 마을 주민들은 정순만 선생의 고향 마을이라는 데 자부심을 갖고 독립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미호천을 끼고 평야가 드넓게 자리 잡고 있고 응봉산이 어머니 품처럼 아늑하게 감싸고 있는 하동정시 집성촌 청주시 옥산면 덕촌입니다. 일제강점기까지 면사무소가 있던 현재 옥산면의 뿔입니다. 이상설, 안창호 선생 등 당대 내로라 하는 독립운동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순만 선생이 태어난 곳입니다. 정 선생은 1906년 낙향에 덕신학교를 세웁니다. 을사늑약으로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이라는 뜻에서입니다. 이 인재 양성을 하지 않고서는 독립운동은 어렵다는 그런 판단하셔가지고 고향에 오셨어요. 고향에 오셔가지고 하중동시 문중에 학교 설립을 좀 하시기를 간청하시고. 덕신학교는 3.1운동 이후 강제 폐교를 당하고 1920년 옥산초등학교로 통합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덕신학교의 복원은 마을 주민들의 수건이 됐습니다. 독립운동사의 첫 장에 남겨진 정순만 선생을 기리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6년 그 뜻을 이뤘습니다. 5명의 강사가 있어가지고 예절 공부를 하고 전통놀이, 뭐 제기차기, 활쏘기, 뭐 탑쌓기 이런 거 이렇게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덕촌리 주민들은 3.1절이 되면 만세운동을 재현하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매진한 정순만 선생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 자부심을 갖고 살지만 덕촌리 사람들이 더욱 그러한 것은 바로 정순만 선생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20대 지적장애인을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은 고등학생 4명 등 모두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평군의 한 공원입니다. 6명이 무리를 지어 걸어갑니다. 그러다 1명을 벤치에 앉히고 5명이 둘러싸아 무언가를 추궁합니다. 어젯밤 8시쯤 증평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 4명과 21살 임모 씨 등 5명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20살 권모 씨를 폭행했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권 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피해자를 10회 정도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은 뒤 30만 원을 가져오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이들은 동네 한 마트 인근에서 권 씨에게 겁을 주고 10만 원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권 씨가 지구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3시간의 추적 끝에 가해자 5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특수공갈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당한 피해자는 계속된 협박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어제 이 시간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다 보니 사고가 끊이질 않는 현행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자전거와 보행자가 완벽히 분리된다면 어떨까요?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자전거 전용 차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로와 인도와 모두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서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 운전자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전용 차로는 현재까지 총 48개 노선 55km 구간입니다. 경계석이 없는 구간에서 차가 자전거 전용 차로로 끼어들 경우 사고 과실은 100% 차에 있습니다. 보행자와 부딪힐 일도 없고 차도와도 완벽히 분리되다 보니 안전한 자전거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진짜 불안하고 불편한데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까 하는 사람도 좋고
사고도 안 나고. 실제 자전거 전용 차로 설치 이후 자전거 하루 이용량이 2배가량 늘었고 사고도 줄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으니까 뭐 한강을 가지 않는 이상 특별하게 없잖아요. 근데 주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이용해서 바이킹도 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시는 최근 이용률이 급격히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도 자전거 전용 차로 주행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지금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시설 기반 그게 확실하게 구축이 된 후에 이렇게 타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이 빠르게 늘고 있는 요즘 인도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 차로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자전거 도로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자전거 도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총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선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는 인도 자전거 겸용 도로가 있고요. 또 하천변에 조성된 것처럼 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또 차로 한쪽에 자전거만을 위해 설치된 이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도 자전거 겸용 도로입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의 80%가 이 겸용 도로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보행자와 자전거가 섞여 다니죠.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행자와 자전거를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 차로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선 물리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가 완벽히 분리되다 보니까 보행자도 안전하고 또 자전거 운전자도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죠. 서울시의 경우 이런 전용 차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 자전거 이용률은 2배가량 늘었고 사고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현재 전국적으로 2%대에 불과한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전거 전용 차로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죠. 바로 전동 킥보드 때문인데요. 이게 2년 전만 해도 8만 대 정도가 운행됐는데 2022년에는 30만 대까지 늘어날 걸로 추정됩니다. 이게 현행 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로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도로 다녀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하지만 인도는 물론이고 자전거 도로까지 침범해서 다니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다 보니까 2017년 117건이었던 교통사고가 1년 새 22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부상자도 1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도변 달리다 만나는 고라니처럼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부딪힌다고 해가지고 킥라니라는 별명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위험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보행자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이 자전거 전용 차로에 전동 킥보드를 다니게 하면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구분된 전용 차로를 확보해서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큰 틀에서는 보행자의 안전, 차량의 안전,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 지자체에서 자전거 전용 차로를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 어려움으로 들고 있는 게 공간이 부족하다, 또 예산이 없다,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앞서 살펴본 서울시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자전거 도로를 이 자전거 전용 차로로 바꾼다는 계획이 추진 중이고요. 또 이웃 도시인 대전 역시 새로 들어서는 신도시에는 분리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 기존 도로를 바꾸지 못한다면 새로 조성되는 곳이라도 반드시 이런 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전거 전용 차로 설치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기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중국 항공당국이 청주공항과 중국을 오가는 일부 노선 운항을 10월 10일까지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한시적으로 운항이 중단된 노선은 이스타항공의 기존 청주 하얼빈 노선과 다음 달부터 신규 운항할 예정이던 청주 장각의 노선입니다. 중국 민항국이 정시 운항률 등 자체 기준에 미달한 국내 항공사에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노선 축소에 이어 중국 노선 감소로 청주공항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오송역 인근에서 경기도 고양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에 고장이 났습니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에 타 있던 400여 명의 승객들을 대체 열차에 옮겨 태웠으며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청주시가 아동학대 근절 안심 보육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결의대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종사자들이 아이들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한다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업계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영근 사장은 검사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업계 지원, 검사 점검 장비 대일 의존 탈피,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가스안전 산업 전반의 기술 자립도가 높아지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